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골령골은 75년 전 민간인 수천 명이 국가 권력에 의해 학살당한 비극의 장소입니다. 대전 골령골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는데요. 유족들의 염원인 평화공원은 내년에 첫 삽을 뜰 전망이지만 진상 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골짜기인 대전 골령골.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군과 경찰은 이곳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대전 형무소의 재소자와 민간인까지 적게는 1,800명, 많게는 7천여 명이 1km에 달하는 구덩이 8곳에서 숨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골령골에는 제주 4.3과 여순 사건 관련자들도 묻혀 있습니다. 그 형무소에서 갇혀 계시면서 오지 못한 이분들이 유골이 39 정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연계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함께하고자 과거의 아픔을 75년 전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군과 경찰 관련 사건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둬 진상규명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위령제 불참한 대신 그제 골령골을 갑자기 찾아오면서 유족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가기념일 참석 후에 그냥 거쳐가듯이 골령골에 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 중계하는 겁니다. 희생자를 위한 평화공원이 추진 10년 만인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유해를 화장에 안치하자는 정부와 나중에라도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려면 화장은 안 된다는 유족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5년, 1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이 새끼손가락 하나에서도 빼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화장은 절대 안 되고. 정부는 내년에 평화공원을 착공한 뒤에도 유해를 안치하는 방식을 두고 유족과 절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학교 건물 흔들림 현상이 발생했던 대전의 특수학교 안전대책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안전대책 없이 열흘 이상 불안을 감수하며 수업이 이뤄지는 현 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흔들리는 학교에 있으라는 현 상황 자체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극심한 고통이고 학습권 침해라며 교육청과 학교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지 말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장 휴업을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세종시 의회와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정당 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정치 예속 현상을 해소하고 단체장과 의회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지방 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직 지방의원이 지인에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쑥 시민을 찾아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작 민원을 넣지도 않은 시민을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찾아간 건데 해당 의원은 민원을 중재하러 간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공주 시내에서 50년 가까이 자영업을 해온 78살 김모 할머니. 김 할머니는 지난 2월 한 남성이 자신의 가게에 불쑥 찾아와 민원을 넣은 적 있느냐며 다짜고짜 따져 물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표 공주시 의원이었습니다. 손님인 줄 알고 나도 나왔지. 그래서 앉으면서 왜 민원을 이렇게 넣느냐고. 민원 좀 넣지 말라고 이래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정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안 이상표 의원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잘못 찾아왔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되돌아갔다고 기억했습니다. 왜 우리냐고 막 내가 그랬지. 찾아보니까 어느 전화를 하대요. 이렇게 그러더니 야 여기 아닌데비요. 네가 잘못 알아서 그러더라고. 이상표 의원은 집을 수리하던 친인척이 소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을 한번 만나달라고 부탁해
해당 가게를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러 갔을 뿐이라며 민원을 넣지 말라는 등의 강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민원인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그 갈등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 다반사예요. 늘 그런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공직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건 개인정보 유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사적인 민원을 받고 시민을 찾아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상표 의원은 해당 시민이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할 뜻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난 2022년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기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같이 구형하자 피고 측은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부딪히게 한 적이 없고 아이 머리에 골절이 생긴 줄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거라고 주장하며 행위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발견 당시 얼굴과 양팔에 3도 화상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부부가 발견된 1층 거실 천장에 조명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근 중화권 등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변이에 취약한 기존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적용 가능한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것 같은 통증이 새롭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등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취약한 기존 항바이러스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렘데시비르 등 기존 항바이러스제가 바이러스 증식의 핵심인 단백질 복합체의 작동을 막는 방식이었다면 복합체의 형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펩타이드 기반의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합체의 특정 결합 부위를 겨냥하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에서 모두 해당 결합이 나타난 만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도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오미크론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변이가 없었고 이 변이가 유지되는 한 저희 펩타이드의 항바이러스 효능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실험을 통해 코에 치료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예방 치료 효과를 확인한 만큼 비강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자의 거부감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약이 됐든 이렇게 백신이 됐든 좀 거부감이 있는데 코로 흡입함으로써 최대한 치료에 좀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연구팀은 또 펩타이드가 체내에서 지속력이 약한 만큼 효과가 오래가도록 안정화시키고 코로 흡입했을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 등을 추가 연구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미국 노스워스턴대 존 로저스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 3명을 신소재 공학과 등 주요 학과의 초빙 석학 교수로 임용해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카이스트는 생체 통합 전자소자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존 로저스 교수 등을 초빙해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MBC가 경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15명의 지역 중견기업인들은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대전 MBC 경영자문위는 앞으로 지역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자문 활동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포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현행 법이 준공영제 경영실적 등으로 우수 버스 업체는 포상할 수 있지만 버스 기사에게는 포상이 돌아가지 않았다며 기여한 사람을 대우하는 민생 법안이자 첫 포상 입법이라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거인 10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기표가 잘 안 됐다는 이유 등으로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본투표에도 투표를 시도하고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